인사합니다. 방문각에서 부동산학 개론 강의하는 강사 홍진선입니다. 자, 이번 과정에서는요, 우리 처음 시작할 때 기본서가 있잖아요. 이 기본서 강의를 여러분과 공부할 건데, 기본서 강의 앞서서 몇 가지 여러분에게 당부 말씀드리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처음 뵙기 때문에 오리엔테이션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짧게, 아주 짧게요.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이제 부동산학 개론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런 걸 좀 보도록 할게요. 부동산학 개론은 대부분 이제 이렇게 구성됩니다. 총 8개 편으로 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목차는 3개 편으로 되어 있어요. 가장 먼저 부동산학 총론입니다. 그러니까 총론이 끝나고 나면 이제 강론이 나오는데요. 이 부동산학 강론에서는 6개 이제 장으로 할 수 있죠. 이제 편 다음에 장. 첫 번째 부동산 경제론. 여기 부동산학에서 가장 베이스 가는 부분이고, 두 번째 부동산 시장론, 세 번째 부동산 정책론. 그러니까 정책이란 말은 나중에 이제 자세히 이야기했지만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정책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네 번째가 투자론입니다. 투자론. 돈 있으면 투자하겠네. 그렇죠. 부동산에. 그러니까 부동산에 투자한다. 투자론이죠. 그러면 투자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은행에 달려가는 겁니다. 이게 부동산 금융론입니다. 그리고 투자하고 거의 같은 개념으로요. 부동산 개발 파트가 있겠네요. 개발 및 관리. 이렇게요. 6번째 개발 및 관리로 나왔습니다. 여기 이제 강론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3편은 감정평가론. 이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책이 이렇게 3개 편이 아니라 8개 편으로 나눠져요. 어떻게 8개 나누냐면, 총론, 그 다음에 경제론, 이런 식으로 해서 8개 편. 어떻게 나누든 간에 총 8개 내용, 이런 내용을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거창하게 제가 합격 방법, 공부 방법, 이걸 좀 제시해 볼까요? 제가 한 25, 6년 동안 강의하면서 매번 느끼는 건데요. 이렇게 공부하시면 합격한다. 이겁니다. 자, 몇 가지만 제시해 볼게요. 여기 공부 방법이네요. 합격 방법입니다. 합격 방법. 자, 첫 번째. 부동산학을 시험 공부할 건지 부동산학을 공부할 건지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 부동산학을 공부한다 해버리면 그러면 시험에 합격하기 힘들어질 겁니다. 공부하고 시험 공부는 다른 말입니다. 공부는 부동산학에 대해서 모든 걸 하셔야 돼요. 그런데 시험 공부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걸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공부한다는 이건 매우 중요한 말이니까 시험 공부한다는 말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자, 시험 공부하는 방법은요. 그동안 부동산학 개론, 물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개사 시험 과목이 민법도 마찬가지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인데 그동안 출제했던 부분에서 자주 출제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가고시는 그럴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기출문제 중심의 시험 공부하셔야 돼요. 뭐 새로운 문제를 한다 이런 건 아닙니다. 기출문제 중심의 시험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험 공부한다, 기출문제 중심. 그럼 1번하고 2번 묶으면 그냥 2번이 되는 거네요. 기출문제 중심으로 시험 공부한다. 이렇게. 기출문제를 제가 강조하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 36회 때 시험은 제가 분석한 결과 40문제 중에서 거의 35개 이상은 기존에 출제했던 문제를 재탕 3탕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동산학 개론에서 계산 문제가 있는데요. 10문제 정도 출제되는데 그 계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출제했던 문제를 숫자만 바꿔 출제하는 거야. 기출문제가 중요하다는 거. 자, 마지막으로요. 합격 점수입니다.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닙니다. 우리는 60점이 합격하거든요. 그래서 60점만 맞추면 돼요. 그럼 내가 60점 맞기 위해서 공부한다. 그러면 60점 못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80점 맞는다고 공부를 한다면 그러면 60점을 득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 중심으로 시험 공부하고 60점이 만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60점 맞는 공부를 한다. 자, 이렇게 하시면 그러면 이제 부동산학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꼭 요거 지켜주시고요. 그러니까 수업도 제가 이제 기본 과정을 수업을 할 건데 수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기에 맞춰서 특정 이론을 공부하고 나서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출제하고 있는가 요걸 볼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초점 맞춰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부동산학 총론을 이제 공부할 건데요. 제 첫 번째 편이 부동산학 총론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학 총론에서는 이런 내용을 공부해요. 부동산학 개요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동산학 개요는 출제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써놓고 자, 두 번째 부동산의 개념을 공부할 건데요. 이 부동산의 개념은 올해 시험에서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의 분류, 부동산 특성, 요 총론에서 이렇게 네 가지를 공부할 건데요. 그러면 출제 비중이 가장 높은 부분은요, 요 분류하고 특성입니다. 분류하고 특성은 최근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출제했습니다. 제가 수업 과정에서 최근 10년 동안 최근에 이렇게 표현할 거야. 그러면 자주 출제되는 겁니다. 근데요, 특정 부분은 이렇게 이야기할 거야. 과거에, 옛날에 출제했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것은 예전에 출제했지만 지금은 출제 비중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특정 내용이 매번 출제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예전에 출제했지만 지금은 출제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반대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출제했습니다. 그러면 요즘은 출제하지 않는다. 최근에 출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자주 출제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요 총론에서는 주로 분류 특성은 최근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왔고, 여러분 시험에도 분명히 출제할 것 같고요. 요 개념은 자주 출제되기는 되는데 매년 출제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지금부터 요 내용을 이제 하나씩 공부할 건데, 이제 입문과정을 끝나고 이제 기본서로 왔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대부분 입문과정 공부가 끝나고 이제 기본서로 오면, 그럼 이제 기본서는 쏙쏙들이 기본서니까 쪽쪽들이 다 공부한다. 이게 아니에요. 중요한 포인트만 탁탁 잡고 가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오리엔테이션 기면서 내용을 목차를 봤고요. 바로 이제 수업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책을 통해서 수업을 시작합니다. 수업 시작할게요.